아홉 번째 유리창 시작할게요. 정지용 시인이고요.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고요.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죠. 죽은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 아, 자식이 죽고 난 다음에 쓴 시구나. 너무 가슴이 아픈데 선명하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모순어법, 역설법 쓴다고요. 감정의 대위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이 같이 있으면 어울리지 않는데 얘네들이 같이 나타내 놨더니 어떻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애들 둘이 서로 붙여놨더니 얘는 얘대로 강조 또 이거는 이것대로 강조 그러면서 또 이게 다시 강조 이러한 것들을 감정의 대위법이라고 하고요. 시상전개는 전체 1, 2, 3부터 10행까지 기승전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죽은 아이를 밖에 묻고 왔겠지. 힘없이 유리창에 기대어서 쓰고 숨을 쉬고 있는데 입김에 하얀 서리 같은 것들이 끼고 있는데 이게 마치 나의 눈에는 죽은 아이처럼 보이더라. 너무 눈물이 맺혀서 하늘의 별을 봤더니 이 별도 유리창을 통과해서 보이니까 눈물을 먹은 것처럼 물을 먹은 것처럼 보이고 아, 오래 함께 같이 살고 싶었었는데 내 곁에 잠깐 머물다 떠난 산새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이 시에서의 특히 중요한 건 뭐냐? 유리창이 모순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유리창을 통해서 죽은 아이를 만날 수도 있고 하지만 유리창으로 인해서 안과 밖으로 단절되어 있는 모순된 기능을 하는 것이 유리창이다. 시어의 의미, 차고 슬픈 것, 언날개, 물먹은 별, 산새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죽은 아이를 나타낸 표현들을 찾는 것들, 이 중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중요할 것이다. 유리창의 기능은 밑에 또 나와 있죠.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죽은 아이가 있는 새까만 밤이라는 창밖의 세계와 화자가 있는 창 안의 세계를 단절시키고 있지만 어른거리는 입김을 통해 아이의 형상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이중적 기능을 하고 있다. 즉, 단절과 동시에 만남의 이중적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역설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이 시에 역설법 나타나 있다라고 했죠. 대놓고 역설적인 표현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디에? 외로운, 황홀한 심사. 외로운데 어떻게 황홀해? 황홀한 기분을 가지고 있으면 외롭다고 느낄 수도 없잖아요. 모순된 감정을 드러냅니다. 감정의 대위법. 상호 모순되거나 대비되는 시어를 결합해서 감정을 객관시키는 것.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위로 올라가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리 체크해 놓읍시다. 옆에다가 네모 표시해 놓고 이 네모 표시는 죽은 아이를 비유한 표현들이니까 교과서 내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요거하고 죽은 아이와 관련 없는 것 찾기 정도 문제는 하나 있겠지.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차고 슬픈 것 뭐겠어요? 입김이겠지. 이 입김을 통해서 죽은 아이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차고 슬픈 것, 얘가 죽은 아이를 나타낸 표현이 될 것이다. 열없이, 힘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들이우니 왜 힘이 없어요? 아이를 잃어버렸으니까. 길들인 것처럼, 나에게 길든 것처럼 언날개를 파닥거린다. 언날개를 파닥거리고 있는 건 누구예요? 죽은 아이겠죠.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어머 저게 내 아이인 것 같아 자꾸 보고 싶어. 그만큼 간절하겠고요.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그러면 죽은 아이가 보일 텐데 밀려와 부딪히고 그러면 죽은 아이의 모습도 사라지겠죠. 좌절하겠네요. 내 아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인식하죠. 눈물이 맺혀 있는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니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힙니다. 어디에? 유리창에.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워요. 아이를 잃어버렸어. 상실감.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외로운데 황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아이를 잃어버렸으니까. 황홀해요. 왜? 그나마 만날 수 있으니까.
쓰여진 표현법은 역설. 고은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이의 죽음의 원인을 짐작해 볼 수 있겠네요. 아, 감탄사.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길들여진 것 같았지만 길들이지 않은 것처럼 나의 곁에 잠깐만 있다 너는 사라져 버렸구나. 그래서 네모 표시는 죽은 아이를 비유한 것들이다 라고 확인하면 되겠고, 그 다음 또 어떤 교재들에 보면 이렇게 쉼표 있죠. 이러한 쉼표가 눈물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한데 이러한 부분은 참고로 그냥 익혀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옆 페이지 문제 풀러 갈게요. 5번. 이 시와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허난설원의 곡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곡, 통곡합니다. 자식을 잃어버리고 자식이 죽어서 통곡하면서 지은 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해에는 사랑하는 딸을 여의고 비극이죠. 올해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네 또 비극이지. 슬프디 슬픈 광명 땅에는 두 무덤이 마주보고 서 있네. 엄마 입장에서는 제정신이 아닐 것 같은데. 쓸쓸한 바람이 백양나무에 불고 도깨비 불이 술속에서 반짝인다. 백양나무, 도깨비 불을 통해서 시적 화자의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네요. 지전을 날리면서 종잇돈을 날리면서 너희의 혼을 부르고 제사를 지낸 물을 너희 무덤에 붓는다 라면서 장례 절차에 대해 나타나요. 나는 안다. 너희 남매들의 혼이 밤마다 서로 따르며 노는 줄을. 하지만 사실은 나는 그래 저 세상에서 너희들끼리 만나서 그렇게 잘 살지 않으련 이라고 하면서 소망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비록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제대로 자라기를 바라겠는가. 바랄 수 없을 것 같아 뱃속에 있는 아이마저 하염없이 황대의 노래를 부르며 당나라 장의태자가 형의 죽음을 슬퍼하며 부른 노래를 따라 부르며 피눈물 흘리는 슬픈 소리를 삼킨다. 바로 이게 곡자의 곡에 해당되는 이야기겠네요. 밑에 볼게요. 보기에 비해 이 시의 화자는 유리창은 좀 더 슬픔을 절제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어떻게 감정을 절제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아이에 대한 선명한 이미지를 제시하면서 둘 다 자식을 잃은 상실감 맞죠? 이 시에서는 화자의 탄식 보기에서는 배경을 통해서 누구? 백양나무 도깨비불 슬프고 쓸쓸한 심정을 드러냅니다. 이 시에서의 창에 어리는 입김을 통해 아이를 보고요. 두 무덤을 보면서 아이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괜찮겠네요. 답은 5번이겠네요. 이 시에서는 입김을 계속 내뿜는 행위와 지전을 날리는 행위는 죽은 아이의 명복을 비는 제의적 성격, 뒤에 거는 많지만 입김을 계속 내뿜는 행위는 제의적 성격이 아니라 이렇게나마 죽은 아이를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간절함인 거지. 그래 우리 아이 좋은 곳에 가렴 이런 이야기는 아니었었던 거죠. 그래서 틀린 건 5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작품에서 만날게요. 뿅!